안녕하세요. 대치서미트 영어학원 고등관 본장 신동입니다. 오늘은 2026년 1학기 성심여고 2학년 중간고사 내신 분석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학기 성심여고 2학년 중간고사의 특징 첫 번째는 전 문항이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었고 총 38문항이 출제되었다는 겁니다. 38문항이 출제되어서 사실 문항수에서 오는 압박감이 상당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신에 항상 단합형이 여러 문제 출제가 되었던 성심여고의 전형적인 특징과는 달리 이번에는 단답형으로만 38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38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그 문항수에서 오는 압박감은 상당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교과서가 두 개가 들어갔고 스투라이트 영어가 포함됐고요. 그리고 능률과 수능 필수 이게 15개 챕터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5년도 3월, 26년도 3월 모의고사가 이 개년이 들어가서 상당히 시험 범위가 많다. 근데 매번 시험 내신 분석을 해드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성심여고는 1학년도, 2학년도 시험 범위는 굉장히 많다. 그다음 세 번째, 이번에도 역시 단어 교재 예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문제를 출제했고요. 타 학교 대비 단어 어휘와 관련된 출제 문항수가 제법 많은 편이다. 어, 나중에 뒤에 각 유형별 출제 문항수를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네 번째, 이게 이번에 중간고사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기존과는 좀 많이 달라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문의 문장이나 어휘를 많이 변형했어요. 지문의 문장 및 어휘를 많이 변형해서 일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걸 내가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 공부를 했던가 싶을 정도의 아주 새로운 완전히 다른 지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문제를 출제했고요. 물론 주제라든가 중심 내용이 바뀌진 않아요. 그냥 문장을 패러프레이즈하고 그리고 어휘를 다 동의어로 바꿔놔서 기본적으로 어휘량이 많고 그리고 독해력이 좀 탄탄한 친구들이 아니라 그러면 첫 문장을 읽는 순간부터 굉장히 당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을 활용한 어휘 문제를 출제했다고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사실 이 외부 지문이라는 게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능률평가, 요 수능 필수에 있는 일부 단어를 뽑아내고 그리고 그 단어를 가지고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출제를 하실 때 새롭게 지문을 만드셨어요. 지문을 만드셔서 그 지문 안에다가 요 단어를 넣고 어휘 문제를 출제했죠. 그래서 아예 새롭게 보는 지문을 읽어가면서 문맥에 맞게 알맞은 단어를 집어넣어 골라야 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독해 실력과 그다음에 능률 복화 단어의 어휘를 얼마나 꼼꼼하게 공부했느냐가 관건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년과는 다른 스타일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서 사실 작년에 출제되었던 시험 기출 문제만 보고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좀 많이 당황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내신 시험 분석표를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전체적으로 어법, 독해, 어휘, 영작 이렇게 네 개 파트로 출제가 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문항이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년과 달리 다답형은 없고요. 모두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8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뭐 언제나 그랬듯이 독해 파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어법은 작년에도 네 문제 정도가 출제되었고요. 이번에도 역시 비중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다답형이 아닌 모두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어서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전반적인 시험의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어, 다만 여기 독해 파트가 중상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을 좀 많이 바꿔놓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새로운 지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경우들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중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중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휘 파트 여기 오타 가져있네요. 여기 7개 문장
일곱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덟 문제가 아니라 일곱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일곱 문제. 그럼 이제 이번 26년도 1학기 성심여고 2학년의 중간고사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으며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어렵게 다가왔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중간고사 객관식 10번 문제인데요. 그, 요 왼편에 있는 게 실제로 출제가 된 문제고, 오른편에 있는 건 제가,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풀었던, 적중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함축 문제죠? 함축 문제로 전형적인 수능과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고요. 여기 sys being explorers라고 하는 요 부분이 함축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요 표현, 요 부분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하고, 저와 함께 공부한 학생들이 미리 대비를 하고, 문제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건 아주 전형적인 문제라서, 이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이것도 역시 함축 문제죠. 그래서 여기도 왼편이 실제로 출제된 문제고, 오른편은, 저와 학생들이 함께 공부를 하면서 풀었던 문제들입니다. 예, 사실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중요한 파트, 문제로 낼 만한 파트는 다 비슷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적중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전형적인 수능 유형의 문제죠. 그래서 이번 객관식 총 38문제로 나와 출제된 이번 시험은 전형적인 내신 유형보다는 모의고사 유형, 수능 유형으로 출제가 훨씬 더 많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같은 문제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같이 볼 문제 또한 전형적인 수능 유형,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들이죠. 그 요양문 유형입니다. 그래서 왼편이 실제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 그리고 오른편은 제가 학생들과 함께 풀었던 문제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지문의 내용이 바뀌지 않고 지문의 핵심 주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내신 대비를 할 때 요약문으로도 풀어보고 그다음에 주제문 찾기로도 풀어보고 빈칸추론으로도 풀어보고 ABC 순서별로도 풀어보고 이렇게 다양한 유형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하나 정도는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볼 문제들, 이게 이제 이번 중간고사에서 아주 특징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을 많이 괴롭혔던 문제가 될 텐데요. 보시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휘 문제입니다. 이번에 4번, 객관식 4번 문제로 출제가 된 건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지문은 없는 지문이에요. 우리가 내신 대비할 때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배운 적이 없는 외부 지문. 뭐 정확히 얘기하면 학교 선생님께서 만드신 지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어휘들, 여기 ABC에 있는 요 어휘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어, 능률복합, 수능 필수편, 그 학교에서 지정한 지정 어휘 교과서, 어휘 교재에 있는 단어들을 활용해서 지문을 아예 새로 만든 다음에 문제를 출제하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첫 문장부터 다 읽으면서 이거 문제를 내용을 이해하고 문맥에 맞는 단어를 골라 넣어야 되니까 사실은 독해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휘 교재, 능률복화 수능 필수편을 얼마나 꼼꼼하게 공부했느냐가 관건이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사실은 작년에는 없던 문제라서 없던 유형이라 굉장히 좀 당황했을 거예요. 학생들도 당황했고,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했던 선생님들도 이걸 보는 순간,
이런 문제를 냈네? 이건 어디 있는 짐인지 조금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보면 됩니다. 아마 기말고사 때에도 이렇게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문제는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지문의 변형을 많이 가지고 간 그런 문제예요. 이 빈칸 추론 문제인데 이 위에 보시는 게 실제로 이번 출제가 된 문제고 아래쪽이 원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답을 먼저 보시면 빈칸 추론 문제인데 이 부분에 들어가는 정답이 이거거든요. 그리고 원문에 있는 부분이 여기예요. 잘 보시면 원문의 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emerge라는 단어, occur라는 단어를 emerge라는 단어로 바꿔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문에 손을 많이 대기는 했지만 중심 내용이라던가 어, 그 아래 있는 문맥들이 크게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전체 내용과 중간중간에 그 어떤 세부적인 지문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줄만 봐도 여기 이 첫 줄, 첫 문장만 봐도 원문과 비교해 보시면 문장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문인데 좀 당황스럽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해석을 하다 보면 이거 AI 관련된 지문이었네. 그 지문의 내용이 뭐였더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에 적절한 걸 골라 넣으면 되는 건데 어, 대부분은 이제 새로 보는 문장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니까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요 유형도 아마 기말고사 때도 여전히 이런 형태의 변형을 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문을 기반으로 한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고, 그리고 이 원문 자체를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 원문을 변형시키지 않은 상태로 출제된 문제를, 그런 변형 문제를 풀고, 그런 다음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지금처럼, 실제로 나온 문제처럼 문장을 패러프레이즈한 이런 변형된 지문을 가지고 또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기말고사 때 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변화가 많은 이런 시험을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 것이냐, 다가올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를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적 단어 교재가 있기 때문에 그 복합 교재의 표제어를 잘 암기하셔야 됩니다. 물론 표제어가 있고 파생어도 있고 뭐 동의어도 있고 굉장히 교재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로 표제어를 기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문을 응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문을 공부하고 그를 바탕으로 출제가 되는 데일리 모의고사 테스트를 잘 봐야 되겠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들이 직접 출제를 만드는 외부 지문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외부 지문을 응용해서 어휘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이걸 좀 일념해 둬야 되겠죠. 이 부분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해력이 좀 갖춰줘야 되고, 그리고 요 표제어 뜻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휘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졌죠.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의 내용이나 주제의 반복 학습. 이거 엄청 중요하죠. 물론 문장을 많이 바꾸죠. 아까 확인한 것처럼 거의 지문 전체를 다 문장을 바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는 바뀌지 않고 그 안에 들어있는 디테일한 내용들도 바뀌진 않는다. 다만 겉에 껍데기가 바뀔 뿐이라서 조금만 읽어보면 내가 공부했던 그 지문이구나가 잘 떠오를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반복 학습과 내용을 공부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된다. 그래서
어, 좀 더 기말고사 때에는 사회독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 문법, 표현, 이런 거 잘 암기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문법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나면 항상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유형별 문제풀이도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형이 돼서 나오는 문제들도 많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학교 시험 문제라는 것, 내신 문제라는 것, 이 시그니처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3개년 정도의 기출 유형을 기반으로 한 모의고사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바탕으로 내신을 대비하는 기간 동안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 중간고사 때 잃어버렸던 점수를 기말고사 때 좀 채워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2026년 성심여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을 함께 진행해 봤고요. 어, 중간고사 때 점수가 잘 나온 친구들도 있고, 점수가 기대에 못 미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직 기말고사가 남아있으니까요. 이번에 약했던 부분들 잘 파악하셔서, 그리고 잘 보완하셔서, 기말고사는 더 좋은 점수 받아서 전체 등급을, 학기 등급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말고사 이후에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서부터 영어학원 고등부 부원장 신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